저는 이정우예요. 올해 73이에요. 아, 강남에 있는 아들네외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2해 전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난 후 아들 녀석이 혼자 계시면 적적하다 들어오라 성화여서요. 덕분에 5살 손주 제일 보는 맛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지요. 겉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노년이었지만 저에겐 남들 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2해 지났지만 밤마다 솟는 뜨거운 본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 일어나 찬물 샤워하는 게 버릇됐어요. 얼음장 같은 물줄기 맞으며 정신 차리면 그 뜨거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찬물 샤워하고 나왔어요. 수건으로 몸 닦는데 만삭인 며느리가 무거운 몸 이끌고 거실 나오는 게 보였어요. 남산만한 배에 하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 안쓰러우면서도 자꾸 눈길 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참, 나이 주책이지. 스스로 다그치며 고개 돌렸어요.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요즘 통잠이 없어서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시며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 주부터 산후도우미 오세요. 2주 동안 출퇴근하시면서 산후조리 도와주실 거예요. 5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50대 여자라. 그 말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 두근거렸어요. 아내 떠난 후 이 집에 며느리 외에 다른 여자 흔적 없었어요. 오랜만에 낯선 여자, 한창인 50대 여자가 드나든다고 생각하니 묘한 설렘 일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그 꿈 꿨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했던 뜨겁고 애틋한 순간들이에요. 꿈속 안에 20살 처녀처럼 곱고 저 팔팔한 청년이었어요. 한참 헤매다 새벽에 깼는데 아찔한 여운 제 몸 감쌌어요. 옆 빈 공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서러워져 한참 뒤척였어요. 그날이 제 인생 뒤흔든 위험한 2주 시작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이 낳고 사흘. 지난 월요일 아침. 갓 태어난 손주 녀석 먹고 자는 게 일이고 며느리 안방 침대에 누워 꼼짝 못했어요. 아들 녀석 어제 출산 휴가 끝내 출근한 뒤라 적막한 집안에 저와 며느리, 새근새근 잠든 손주 3분이었어요. 거실 소파 앉아 의미 없이 TV 채널 돌리는데 딱 9시 초인종 울렸어요. 심심하던 차에 반가웠어요. 아, 그 도움이 오는구나. 무릎 짚고 느릿느릿 일어나 현관 향했어요. 며느리 말했던 수수하고 푸근한 50대 아주머니 상상하면서요. 그런데 문 여는 순간 제 눈 의심했어요. 안녕하세요. 산후도우미 김미소입니다. 상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50대 중반이라고 했지만 피부 탱탱하고 군살 없는 몸매 꼭 40대 후반처럼 보였어요. 더 당황시킨 건 옷차림이었어요. 몸 곡선 드러나는 검은 레깅스에 딱 붙는 분홍 티셔츠. 요즘 다들 저렇게 입고 다닌다지만 제겐 충격이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괜히 헛기침하며 길 비켜줬어요. 향수인지 섬유 유연제인지 은은하고 달콤한 향 코끝 스쳤어요. 미소 씨는 익숙하게 신발 벗고 들어와 거실 한쪽 짐 풀며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앞으로 2주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을 거예요. 산모님 식사부터 아기 돌보는 거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릴 거고요. 어르신 점심도 차려드릴게요. 아, 네 걱정 말고 며느리 잘 챙겨주세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끙끙 앓는 소리. 이모님 오셨어요? 전살이 왔는지 너무 아프네요. 미소 씨 어머, 산모님 많이 아프시구나 하더니 곧장 안방 향했어요. 문고리 잡고 저 한번 돌아보며 말했어요.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시아버님 계시니까 문 닫겠습니다. 달칵 문 닫히는 소리. 다시 소파 앉아 TV에 시선 고정했지만 귀는 안방 쏠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며느리 작은 앓는 소리와 미소 씨 다정한 목소리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 어쩐지 덜 닫힌 듯 했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작은 틈 벌어져 있었어요. 그 틈 못 본 척하려 애썼지만 인간 본능이란 참 간사해요. 산모님, 이렇게 해야 막힌 부분 풀려요. 미소 씨 목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움직이는 하얀 손 언뜻 보였어요. 73 노인네도 아직 남자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마른 침 삼켰어요. 황급히 고개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금 본 장면 머릿속 떠나지 않고 제 몸 이상하게 긴장됐어요. 그 순간 거실 공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사흘 흘렀어요. 미소 씨 정말 프로였어요. 며느리 몸조리부터 손주 돌보는 것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 사람 집 온 뒤 며느리 얼굴 한결 편안해지고 집안 늘 맛있는 냄새 났어요.
저는 소파 앉아 그 모든 걸 지켜봤지만 어느새 그 여자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 익숙함 넘어 자꾸 움직임 하나하나 훔쳐보는 제 자신 발견했어요. 사건 터진 건 수요일 점심시간. 그날도 며느리 유선염으로 밤새 끙끙 앓더니 아침 열 40도까지 올랐어요. 놀란 아들 녀석 허둥지둥 119 불렀고 결국 며느리 병원 하룻밤 입원됐어요. 아들 녀석 5살, 손주와 갓난쟁이 장모님들께 잠시 맡기고 병원 달려가며 제게 다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모님께 저녁 식사까지 부탁드리고 갈게요. 순식간에 시끄럽던 집안 조용해졌어요. 거실에 저와 미소 씨 단둘 남았어요.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안 했어요. 멍하니 창밖 보거나 의미 없이 TV 채널 돌렸어요. 시간 더디게 흘렀고 미소 씨 묵묵히 저녁 준비했어요. 퇴근 시간 6시 되자 정갈락 저녁상 앞에서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녁 차려드렸으니 드시고 푹 쉬세요.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미소 씨 가방 챙겨 현관 향하는 모습에 가슴 철렁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걸음 하나하나 눈에 박혔어요. 이대로 떠나면 덩그러니 밥상 앞에서 혼자 밤 새워야 한다는 사실이 벽처럼 짓눌렀어요. 아내 떠난 후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외로움이었어요. 모르게 충동적으로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미소 씨. 이대로 가면 나 혼자 적막한 집에서 밥 먹어야 하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먹어주면 안 될까요? 제 말에 발걸음 우뚝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당연했지요. 저녁 차려주는 건 업무지만 마주 앉아 먹는 건 다른 차원 문제예요. 안 된다고 할까 심장 조마조마했어요. 잠시 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어르신. 그럼 잠시 앉을게요. 그렇게 둘만의 특별한 저녁 시간 시작됐어요. 찬장에서 소주 한 병 꺼냈어요. 오늘 다들 고생했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어머, 어르신도 술 드세요. 아주 가끔, 오늘 같은 날 마시는 겁니다. 어색한 공기 알코올 기운에 금세 부드럽게 풀렸어요. 술 한두 잔 들어가자 그동안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 나눴어요. 사실 제 남편도 2해 전에 간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 후 먹고 살려고 이 일 시작했죠. 아, 미소 씨도 그랬군요. 우리 아내도 딱 2해 전에 먼저 갔는데 참 비슷하네요. 서로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 그림자 봤어요. 배우자 잃은 사람만 아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 그 동질감 우리 사이 벽 허물었어요. 한참 침묵 흘렀어요. 그때 미소 씨 술잔 내려놓고 제 손등 위로 손 포겠어요. 어르신, 혼자 자는 밤 제일 힘들죠. 그 나지막한 한마디와 따뜻한 온기에 제 앞마지막 이성끈 툭 끊어졌어요. 손 덮은 그녀 손 돌려깍지 꼈어요. 미소 씨 눈 놀란 듯 살짝 커졌어요. 미소 씨. 깍지 낀 손에 힘주어 이끌었어요. 그녀 의자에서 일어나 제게 몸기대듯 다가왔어요. 소주향 섞인 숨결 느껴졌어요. 더 망설일 필요 없었어요. 오래 서로 끌어안고 애틋한 입맞춤 이어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거실 소파 기대어 서로 못 맡겼어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우리는 참아왔던 사람들처럼 서로 깊이 빠져들었어요. 일은 평생 굳게 닫아둔 문 열어젖히는 듯한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서로 외로움 달래며 긴 시간 함께했어요. 그날 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동틀 무렵 나른 몸 이끌고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밤새 이어진 뜨겁고 깊은 여운 서서히 가라앉고 어색한 침묵 거실 채웠어요. 미소 씨, 제 눈 마주치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 정리했어요. 저도 무슨 말 할지 몰라 애꿎은 담배 찾았어요. 아침 되자 며느리 퇴원해 집안 다시 아기 울음과 분주함으로 가득 찼어요. 간밤, 일 한여름, 밤꿈처럼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월요일 됐어요. 주말 내내 그날 밤 7시 봤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그만둬야 해 다짐하다가도 그녀 온기와 숨결 떠올렸어요. 아침 9시, 미소 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관문 열고 들어섰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늘 그렇듯 차분하고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흐트러짐 없는 표정과 단정한 옷차림, 상냥한 목소리까지. 지난 금요일 밤 흔적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 그날 일 하룻밤 실수로 잊으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 서운하게 아려왔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가? 체념 마르던 순간 며느리와 손주 막 잠든 오전 10시쯤
방에서 신문 보는데 문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살짝 열렸어요. 고개 들어보니 미소 씨 문틈으로 저 보고 있었어요. 눈 마주치자 잠시 망설이더니 들어가도 되냐 조용히 고개짓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제게 손살같이 다가와 품에 와락 안겼어요. 속삭였어요. 10분만, 딱 10분만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날 이후 온종일 어르신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병 날 것 같았어요. 몸 가늘게 떨렸어요. 지난밤 일 실수 아니었음. 그녀도 나처럼 이 순간 기다렸음 말았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심장 소리 들으며 한참 부둥켜 안았어요. 누가 깰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10분이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후 우리의 은밀한 만남 더 대담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미소 씨 부엌에서 미역국 끓일 때 며느리 자는 확인하고 조용히 다가가 등 뒤에서 껴안았어요. 그녀 깜짝 놀라며 속삭였어요. 어머, 누가 보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며느리 아직 자고 있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들 며칠 이어졌어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 미소 씨 며느리 좌욕 도와주고 나왔어요. 땀 송골송골 맺힌 채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산모님 그러시는데 아버님께 말동무 잘해주셔서 고맙대요. 그래요. 며느리가 뭘 눈치챈 건 아니고요. 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런데 미소 씨, 제 손 덥석 잡았어요. 주의 살피고 목소리 낮춰 말했어요. 오늘 산모님 아기 데리고 병원 가는 날이에요. 오후에 우리 둘만 있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심장 내려앉는 듯 했어요. 오후 되자 며느리 아기 안고 병원 가기 위해 집 나서자마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 서로 찾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손잡고 제 방으로 이끌었어요. 안의 흔적 고스란히 남은 그 방으로 미소 씨 들이는 순간 죄책감 온몸 찔렀지만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커졌어요. 안에 쓰던 화장대와 옷장 침묵 속 우리 지켜보는 듯 했어요. 서로 눈 깊이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 나눴어요. 바로 그때 서로 껴안은 채 날은 정적 속 눈 맞추는데 현관 도어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들렸어요. 기계음이 심장 먹게 하는 경고음처럼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여운 잠겨있던 우리는 순식간 얼어붙었어요. 미소 씨 얼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어떡해요, 어르신. 정신 번쩍 들었어요. 허둥지둥 온 매무새 바로잡았어요. 손 어찌나 떨리는지 단추 제대로 채울 수 없었어요. 제 방에서 거실 이어지는 복도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이대로 끝장이다 생각한 순간 울상 미소 씨 눈빛 돌변했어요. 결심한 듯 제 침대맡 수건 집어들고 화장대 위 닦는 신용했어요. 그 와중 머리카락과 옷 황급히 정리했어요. 그 침착함 놀라웠어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어르신은 잠시 후 나오세요. 그 말 남기고 심호흡하더니 태연한 표정 지으며 방문 열고 나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심장 부여잡고 귀 기울였어요. 어머, 일찍 오셨네요. 이모님, 아버지 방에 계셨어요. 네, 산모님 병원 가시고 저 어르신 방 청소해드리고 있었어요. 먼지 많아서요. 아, 제 아버지 방을요. 아들 목소리에 미묘한 의심 묻었어요. 이때다 싶어 헛기침하며 방 나갔어요. 뭐 왔냐? 아, 근처 외근 나왔다가 서류 깜빡했어요. 금방 다시 나갈 거예요. 근데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런가? 하. 손주 녀석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니 그렇지. 다행히 아들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후 아들 눈초리 어딘지 날카로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시간 흘러 미소 씨 계약 마지막 날 금요일 됐어요. 2주가 이렇게 짧았나 싶을 만큼 아쉬웠어요. 미소 씨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 마치고 퇴근 준비 서둘렀어요. 며느리 고생하셨다며 작은 쇼핑백 건넸어요. 이모님 2주 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몸조리 잘했어요. 아버님도 이모님 덕에 2주간 외롭지 않으셨어요. 며느리 해맑은 말에 가슴 뜨끔했어요. 미소 씨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제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짧은 순간 우리는 아무 말 못했어요. 띵 소리와 함께 문 열리고 미소 씨 올라탔어요. 이대로 끝인가? 모든 게 꿈이었나? 허망한 마음 들 때 닫히는 문틈으로 손 뻗어 제 손에 무언가 쥐어줬어요. 작게 접힌 쪽지였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힌 뒤에도 한참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 안에 남은 그녀 온기와 쪽지가 지난 2주. 모든 일이 꿈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 돌아와 방문 걸어 잠갔어요. 아들이나 며느리 들킬세라. 조심스럽게 쪽지 펴자 간결하지만 단단한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기다릴게요. 그 짧은 문장 제 심장 다시 뛰게 했어요. 그날 밤 2주 전 그날처럼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약속 시간 가까워질수록 17 소년처럼 안절부절 못했어요. 옷장 앞 1시간 서성였어요. 늘 입던 등산복이나 편한 면바지 대신 몇 해 만에 가장 좋은 양복 꺼내 입었어요. 그녀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 강남역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었어요. 이렇게 활기찬 곳 와본 게 얼마만인지 낯설었어요. 정말 나올까? 마음 바꾼 건 아닐까? 불안할 때쯤 저 멀리 익숙한 모습 다가왔어요. 산후 도우미 일할 때 수수한 옷차림 아니었어요. 질끈 묶던 머리 예쁘게 풀려 어깨 위 찰랑거리고 화장기 없던 얼굴 생기 돌았어요. 하늘하늘 원피스에 예쁜 구두까지 쉬는 미소 씨였어요. 순간 말 잃고 바라봤어요. 집안 편한 복장으로 분주하던 모습만 봤는데 한 명 여자로 꾸민 그녀 훨씬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무척 아름다우십니다. 제 칭찬에 얼굴 복숭아빛 물들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 옮겼어요. 시끄러운 바깥과 달리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창가 앉아 차 주문하고 침묵 흘렀어요. 제가 먼저 용기 냈어요. 이렇게 밖에서 따로 만나니 꿈만 같아요. 미소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남자로서요. 제 고백에 눈빛 흔들렸어요. 차잔 만지작거리다 어렵게 입 열었어요. 어르신, 저도 어르신 좋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무서워요. 아드님이나 며느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이 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목소리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 손 부드럽게 감쌌어요. 미소 씨 마음 다 압니다. 걱정도 알아요. 미소 씨 힘들다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이것 하나 알아주세요. 당신 이 나이, 나를 다시 가슴 뛰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대로 당신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진심 전해졌을까요? 눈에 물기 차오르더니 제 손 마주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더 말 필요 없었어요. 그녀 손잡고 조용히 자리 일어났어요. 그녀도 군말 없이 따라 일어났어요. 우리 마음 이미 같은 곳 향하고 있었어요. 그 길로 호텔 프런트가 방 하나 잡았어요. 방 들어서자 지난번처럼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이 사람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서로 끌어안고 눈 맞췄어요. 그녀 제 뺨 얼루만지며 속삭였어요. 사실 어르신 처음 본 날부터 끌렸어요. 이런 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이 든 남자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미소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르신. 우리 두 번째 만남 첫 번째보다 깊고 애틋했어요. 외로움 속 기대던 관계 아니라 서로 마음 확인한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날 후 일주일에 한두 번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거나 인적 드문 교회가 함께 밥 먹는 20대 연인처럼 풋풋하고 소박한 데이트였어요. 저 73 소년처럼 설레고 미소 씨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꿈 같던 시간 길지 않았어요. 약 한 달 지났을 무렵 미소 씨에게서 연락도 끊겼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답 없었어요. 처음 며칠 무슨 사정 있겠거니 했지만 일주일 넘어가자 피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게 마음 변한 걸까? 불안한 생각에 하루하루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멍하니 소파 앉아 있는데 며느리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엿들으려 한 건 아니지만 귀에 박히는 이름 석자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글쎄 우리 집에 왔던 그 산후도우미 이모님 있잖아. 시아버님이랑 뭔가 있었나 봐. 세상에 어떻게 알았냐고. 남편이 우연히 아버님 핸드폰에 뜬 문자 봤나 봐. 보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대. 완전 뒤집어졌지. 그래서 그 이모님 업체에 전화해서 다시는 우리 아버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저 그 자리 얼어붙었어요. 아들 모든 걸 알았어요. 제게 내색 안 한 채 뒤에서 그런 일 벌였다는 사실에 머리 세게 맞은 충격이었어요. 수소문 끝에 미소 씨 일하던 업체에 찾았어요. 제 절박한 물음에 직원 차갑게 답했어요. 김미소 씨요. 저희도 그분하고 연락 안 돼요.
얼마 전 어르신 댁 아드님이 전화하셔서 자기 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강하게 항의하셨어요. 업계에 소문 다져서 이제 그분 이 일 다시 하기 힘들 겁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제 이기적인 사랑이 한 여자 인생 송두리째 망가뜨린 거예요. 시간 의미 없이 흘렀어요. 집안 공기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들과 저 꼭 필요한 말 외 한마디 안 섞었어요. 가을 깊어지고 겨울 오는 동안 미소씨 찾기 위해 온 동네 헤맸어요. 그러던 추운 겨울날, 동네 마트 장보다 계산대에서 일하는 미소씨 발견했어요. 호텔 라운지 빛나던 모습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유니폼 입은 그녀 무척 지쳐 보였어요. 미소씨. 저 본 그녀 눈빛 흔들렸어요. 마트 뒤편 좁은 골목 마주섰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연락할 수 없었어요. 어르신 댁 써 있었던 일 때문에 안 좋은 소문 나서 이 일 더는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이요. 눈에서 눈물 흘렀어요. 그 눈물 보는 순간 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어깨 붙잡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요. 미소씨, 나랑 같이 살아요. 어르신 진심이세요. 6달 후 모든 정리하고 제주도 작은 바닷가 마을 내려왔어요. 아들과 화해 못했지만 후회 없어요. 이곳에서 작은 펜션 운영하며 서로 보듬고 살아가요. 파도 소리 들으며 아침 맞고 노을 보며 하루 마무리하는 평범한 날들이에요. 이 나이에 모든 버리고 새로운 인생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선택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인생 마지막 순간 찾아온 이 사랑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으로 시작됐는지 외로움으로 시작됐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일 아침 제 옆에서 함께 눈뜰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제 남은 인생 충분히 따뜻하고 충만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랑의 불씨를 소중히 여기시며 따뜻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